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성현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혈액질환과 혈액암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전국에 갑자기 백혈병이 소환됐는데요. 네, 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은 백혈병이 걸릴 수 있다. 네. 이런 좀 주장이 제기됐는데 네. 국민청원도 있었고 간단하게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급성 백혈병과 코로나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실제 이제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연구들 결과에서도 그런 보고는 지금 없고 대한혈액학회에서도 이것이 공식적으로 연관이 없음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늘 일상적으로 전 국민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에서 발생하는 율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과는 급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은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암은 혈액에 생기는 암이라 생각하는데 네. 또 이제 악성 림프종 이런 네. 것들은 좀 덩어리가 생겨서 이건 좀 혈액암이 아니지 않느냐. 예. 또 이런 또 질문도 하실 텐데. 예. 대개 이제 악성 림프종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었듯이 림프종이라는 것은 림프구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림프구는 우리 몸 속의 기원이 골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선은 일부는 골수에서 수련을 받는 것을 비림프구라고 일컫고 또는 흉선, 영어로는 타이머스라는 곳에 약자를 따서 T 세포들은 이 흉선에서 수련을 받게 됩니다. 면역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원을 하는 세포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악성 림프종이고 이 악성 림프종은 주로 목 부분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또는 겨드랑이라든지 또는 사타구니라든지 여기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암성 변화가 생기면서 주로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덩어리를 형성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혈액암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세포의 기원이 혈액암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에 혈액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들 중에서 1년 전에 종합검진을 통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네.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갑자기 또 이렇게 혈액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뭐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이제 골수 세포 안에서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백혈구의 수명은 대개 말초 혈액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밖에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한 5일에서 7일 정도가 조직 안에 들어가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되고 그만큼 세포 분열이 빠릅니다. 제일 황당한 일 중에 하나는 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또는 며칠 전에 했는데 정상이었는데 분명 열이 나서 고열이 나서 개인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라고 해서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혈구의 세포 분열 또는 수명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는 얼마든지 급성 1년이 아니라 단 며칠 만에도 급성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진대사가 빠른 젊은 층은 더 그렇겠다, 그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골수의 조혈 기능은 나이가 젊든 또는 80세, 100살이 되든 간에 약간 감소할 뿐이지 그 능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젊은 사람이라 해서 그게 더 많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급성 백혈병이라는 것이 꼭 어린 아이들한테만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빈도는 이것이 평균 발생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언론에 우선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는 고령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기는 병이 급성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다발성 골수용도 노년층에서 많이 생기는 예.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혈액 질환들이 최근에 이제 수명이 많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환들이 과거에는
노환으로 분류되던 질환, 노환이라는 질환은 없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질환은 없고 다 병이 있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요즘 혈액암이 굉장히 많고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진단율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질환이 바로 이런 혈액암 또는 혈액 질환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오랜 과거에는 진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많을 거로 추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노안이라고 했던 질환들이 많은 질환들이 이런 혈액암 질환들이 대표적입니다. 혈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 네. 다른 뭐 위암, 대장암은 뭐 1기다, 2기다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혈액암 진단 받으면 이거는 그 병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이 혈액암은 원칙적으로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병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1기부터 4기까지. 그는 이제 덩이를 형성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러나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피가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단 당시에 이 백혈병 세포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고형 종양과는 개념이 다른 병기를 사용합니다. 주로 병기라기보다는 예후 인자를 통해서 이 환자의 예후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유전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형암에서 적용되는 병기를 적용할 수가 없고 림프종도 일반 고형 종양에서 하는 이 병기보다는 조금 다른 병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로 나눌 수 있다. 예, 나눌 수는 있지만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예후적인 측면에서 그런 병기를 나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개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빈도상으로 봐서는 림프종이 가장 많습니다. 혈액암 중에서는. 그 다음이 다발골수종, 그 다음에 급성백혈병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덩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에 멍울이 만져진다, 교단에 멍울이 만져진다 이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모든 암들, 고형 종양뿐만 아니라 혈액암도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덩이가 형성된 경우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림프종이라고 만약에 진단이 되게 되면 그로부터 병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치료에 임하게 되고 덩이가 아닌 일반 혈액암 다른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발열이 있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의 변화 또는 거기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에서 이상이 생겼다고 보고 골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림프종은 주로 이제 그 덩이를 직접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병기의 결정을 위해서 골수 검사를 하는 반면에 다른 혈액암들은 주로 골수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혈액암을 치료할 때 보통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조혈 모세포 이식, 흔히 이제 저 뭐 컴퓨터를 완전히 리부팅해서 리셋한다든지, 뭐 원자 폭탄을 막 터뜨린다든지 뭐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데, 요 조혈 모세포 이식하는 게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좀. 예, 조혈 모세포 이식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 또 하나는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은 말 그대로 자기의 씨앗 세포를 냉동 보관하여서 우선은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넣어주는 것이고, 동정 조혈 모세포 이식은 형제라든지 타인 또는 부모로부터 또는 자녀로부터 우선은 조혈 모세포를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다시 혈액을 재건 목적으로 넣어주는 시술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조혈 모세포 이식에서 자기께 있으면은 자가 이식을 하면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공여자가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각 질환마다 어떤 질환은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이 훨씬 더 뭐 성적이 좋다든지 또는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이 성적이 좋은 것보다는 합병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완율 또는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고 근본적으로는 동종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여자가 늘 존재하지 않고 우리 인체는 나의 세포가 아닌 것은 밀어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그런 특정 유전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유전자가 일치한다면 네. 우선은 그 일치하는 타인 또는 형제간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반만 일치하는 경우, 즉 우선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저희들은 그 유전자를 반반씩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람 백혈구 항원이라는 그 유전자가 반만 일치해도 동종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 이것만 하면은 그러면 혈액암 치료가 다 됩니까? 다 나을 수 있습니까? 예.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던 곳에 새로운 세포를 넣어주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수반하고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사율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이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완치시킬까를 우리가 고민하던 그때 최근에는 자기의 면역세포, 즉 T세포 같은 것들을 뽑아서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암만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CAR-T 세포 치료라는 것이 도입되고 현재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얼마 전 국내에서도 지금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CAR-T 치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비용이 뭐 5억 정도 뭐 엄청난 그 뭐 치료비가 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공정으로 이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예, 우선은 이제 지금 CAR-T 세포 치료는 크게 두 가지의 병에 지금은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병과 또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 두 치료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비세포 림프종 환자에서는 T세포는 멀쩡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자의 T세포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T세포를 추출하고 난 이후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롭게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T세포에 암을 공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T세포를 정식을 시켜서 환자한테 다시 넣어주는 것이 CAR-T 세포 치료의 간단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혈액 질환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네네. 보통 그 빈혈 환자가 참 많은데 그럼 이 빈혈 환자들 네네. 이런 환자들은 철분제만 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빈혈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결핍 빈혈이라서 일반 환자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철결핍 빈혈 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는 경우 또는 용혈성 빈혈 또는 골수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아니라면 한 트럭 갖다 드셔도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투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혈의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잘 처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김성현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혈액 질환과 혈액암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성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